부산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영구로 나타난 반면 중서부 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서 지역의 교육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황령산 개발 사업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출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년 동안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법인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황령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 연말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의 허파인 황령산 난개발을 우려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함께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 봉수대의 25층 규모, 부산 최대 높이의 전망대와 문화공간을 만들고 부산 진구에서 황령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부산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고 다음 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허파이자 공공재인 황령산을 개발하는 일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환경훼손으로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 단체들은 9일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황령산 개발 사업 부산시는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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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각종 심의를 비롯한 부산시의 사업 추진 절차가 개발을 전제로 하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부산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공유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무려 2년 동안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시민사회 단체와의 소통 창구도 언제든 열려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의견들 많이 내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들하고도 사업자하고도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언제 참고되는 여유는 있습니다. 또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케이블카 반대단체와 연대하는 등 강경한 반대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부산에서 살고 있는 현재 삶 만족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 사회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구군별로 자세히 살펴봤더니 동서격차가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부산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영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부산 사회조사에 따르면 수영구에서 10명 중 7명, 즉 73.2%가 현재 삶을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주거환경 조사에서도 거주하는 집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2.6%, 기반시설 만족도 79.2% 등 수영 구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동래와 기장군 등 동부산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중, 서부 상권 주민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현재 주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의 경우 서구가 19.4%로 1위를 차지했고 기반시설, 보행환경,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동구가 1위, 중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육의 동서격차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보육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에
수영구와 남구, 동래, 기장 등은 응답자 60% 이상이 만족한다 답했지만 중구와 동구의 경우 40%가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라 응답했습니다. 학교 이외의 교육 경험에 대한 지문에서는 동래와 해운대, 수영, 남구 등에서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중구와 부산 진구, 서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교육비 차이도 컸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남구는 월 평균 113만 원을, 동래구는 96만 원을 사용했지만 동구와 사구의 경우 평균 40만 원대였습니다. 한편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강서구의 경우 동부상권은 아니지만 주거환경 만족도 부분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의 올해 정책이 지난해와 같은 월 한도 30만 원과 캐시백 5%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분간 캐시백 5%를 지급하지만 국비가 교부되면 조건에 맞춰 캐시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백 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 요율은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한 QR 원격 결제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는 도민과 행정당국, 경제와 학계, 여야 국회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 통과를 염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경남에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무려 9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전문 조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목표인데요. 이 우주항공청 설립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있는 경상남도 사천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나로우주센터의 전남 고흥 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지역의 대선 공약으로 사천 설립을 내걸었고 현 정부의 국정 과제까지 된 겁니다. 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줄곧 특별법 통과를 외쳐왔습니다. 그동안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는데요. 이 답보 상태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경남의 목소리는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계류 중이던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릴레이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우주항공 비전을 실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하고 다양한 기능, 특히 산업이나 기업이나 연구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입지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전망합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천의 우주항공역 설치는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과정 속에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관심이 컸던 우주항공청, 경남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주항공 분야는 미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우주 경제가 오는 2040년이면 1조 1천억 달러로 우리 돈 1,4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우주항공 산업은 경남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큰 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 산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경남도의 자료를 보면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체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100여 개에 달합니다. 전국의 65%를 차지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뿐 아니라 발사체 엔진 제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도 경남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초기 구축 비용은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출범 인력은 300여 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과 덧붙여 정주 환경까지 갖춘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추진합니다. 법안 통과 후 4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5월 경남의 우주항공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60대 김모 씨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도 큰 관심사였죠. 조력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피의자 김 씨의 신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모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충남에 거주하는 70대 A씨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남기는 말을 A씨가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공모보다는 단순 방조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김씨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한 만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새해 들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공사비라고 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건설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어 레미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 요인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형틀 등의 사용 물량이 늘어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공사비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1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0만 원 안팎에 달하면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나타나면 결국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온 법인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세계 2위 글로벌 면세 기업인 스위스 A사와 국내 중견기업 B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됐습니다. 이후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부산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의 경우 면세점 운영을 제한하도록 하는 관세법이 개정되자 A사의 지분율이 낮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면세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법인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